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임금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유독 한 분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놀라운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바로 28명의 자녀를 두었던 성종 임금의 이야기인데요. 한 왕이 이렇게나 많은 자손을 두었다는 사실, 그 자체로도 정말 경이롭지 않으신가요? 어찌 보면 왕실의 번영과 안정을 상징하는 축복의 표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 많은 자녀들의 삶이 모두 순조로운 축복으로만 가득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품고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대가족을 이루었던 성종 임금의 28 자녀들이 걸었던 다채로운 삶의 궤적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왕의 자녀라는 이름표 뒤에 가려진 때로는 파란만장하고 때로는 고요했던 그들의 실존적 고뇌를 마주하며 그들이 조선 왕조의 역사에 어떤 복합적인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과연 이들의 존재가 단순히 혈통을 잇는 것을 넘어 조선이라는 국가의 운명에 어떤 거대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생각해보면 한 왕의 자녀가 28명에 달한다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왕실 가족을 의미합니다. 왕자, 공주, 그리고 옹주까지 이 수많은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며 왕실의 크고 작은 사건들에 얽히고 설켰을 텐데요. 그 속에서 왕위를 둘러싼 비극적인 암투가 벌어지기도 했을 것이고 정치적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희생되거나 혹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조용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워나간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들의 삶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조선 왕실의 안정과 불안정, 그리고 권력투쟁이 거울이 되어 우리에게 한 시대의 복잡한 이면을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 조선 왕실의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왕실의 자녀라는 운명이 부여하는 무게감을 함께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왕실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각자의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갔던 28명의 인물들, 그들의 이야기가 조선이라는 나라의 흐름에 어떤 파동을 일으켰을지 함께 밝혀보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역사가 만들어내는 아이러니와 필연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막 조선의 9번째 임금으로 젊은 성종대왕께서 보위에 오르셨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성종 임금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어머니 인수대비의 수렴청정을 거쳐 친정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조선은 세조대왕의 강력한 통치와 예종 임금의 짧은 재위 기간을 거치며 왕실의 안정과 왕권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시기였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젊은 왕에게는 그 무엇보다 굳건한 왕조의 뿌리를 내리는 일이 가장 큰 과제였을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왕실의 번영은 곧 자손의 번성으로 여겨졌습니다. 임금에게 많은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왕조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이자 곧 국가의 안정적인 미래를 약속하는 상징이었으니까요. 왕실의 번성은 그 자체로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향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때문에 성종 임금께서는 왕비는 물론 여러 후궁들을 들이시며 왕실의 대를 잇고 번영을 도모하는 데 힘쓰셨죠. 궁궐 안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기쁜 소식이 이어졌고 이는 왕실 전체의 활기와 기대를 불어넣는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화려한 궁궐 내부에서 왕실의 혼례가 치러지고 새로운 후궁들이 입궐하는 모습은 당시 조선 왕실이 얼마나 번성이라는 가치에 무게를 두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마치 튼튼한 나무가 많은 가지를 뻗어 풍성한 숲을 이루듯 성종 임금의 왕실은 그렇게 수많은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28명이라는 경이로운 숫자의 자녀들이 성종 임금의 품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28개의 생명은 모두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실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도 각자가 어떤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그들의 운명은 처음부터 확연히 달랐습니다. 왕비에게서 태어난 왕자와 공주는 그 자체로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존재였고 미래의 왕위를 이어받을 왕세자는 특히나 남다른 기대를 한몸에 받았죠. 반면 여러 후궁들에게서 태어난 왕자들과 옹주들은 비록 왕의 자녀였지만
궁궐 안의 복잡한 서열과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각기 다른 위상과 기대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왕실의 엄격한 위계 질서는 어린 시절부터 이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종 임금의 맏아들로 태어나 훗날 연산군이 되는 이용은 일찍이 왕세자로 책봉되어 특별한 교육과 보호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을 적통으로서 그에게 쏟아지는 기대와 시선은 다른 왕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했죠. 하지만 다른 왕자들과 옹주들은 왕세자와는 또 다른 자신들만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어머니의 신분 덕분에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기대할 수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어머니의 미천한 신분 때문에 궁궐 내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자리를 증명해야 하는 녹록지 않은 유년기를 보내기도 했을 겁니다. 이처럼 28명의 자녀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각기 다른 환경과 운명의 씨앗을 품고 자라났습니다. 그들이 마주할 미래는 한없이 빛나는 영광일 수도 있었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도 있었겠죠. 궁궐이라는 화려한 공간 속에서도 이들 각자의 어린 시절은 저마다 다른 색깔의 꿈과 불안을 안고 흘러갔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각기 다른 운명의 씨앗을 품고 자라난 28명의 자녀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저마다의 길을 걷게 되죠. 그들의 삶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조선 왕실의 안정과 불안정, 그리고 때로는 피 튀기는 권력투쟁이 거울이 되어 역사의 무대 위에 고스란히 비춰졌습니다. 어린 시절 품었던 꿈과 불안은 이제 더욱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들을 이끌었을 테니까요. 어떤 왕자들은 왕위 계승이라는 거대한 숙명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순탄하기보다는 늘 긴장과 위협으로 가득했죠. 왕실의 번영을 위한 자손의 증가는 때때로 왕자의 난과 같은 비극적인 형제 간의 경쟁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특히 성종의 아들 중 연산군은 그 폭정으로 인해 많은 왕실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수많은 왕실 인물들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비극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시기였죠. 숙청의 칼날이 왕실 내부까지 파고들면서 한때는 화려했던 궁궐의 삶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성과 같았을 겁니다. 반면 왕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진성대군처럼 정치적 격변 속에서 예기치 않게 왕위에 오르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했던 인물도 있었죠. 중종반정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혼란 속에서 그의 운명은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삶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는 왕실 가족들의 비극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왕족이라는 신분은 때로는 막강한 권력을 가져다주지만 동시에 거대한 정치적 흐름 속에서 한없이 무력한 개인으로 만들기도 했으니까요. 공주와 옹주들의 삶 역시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정략결혼의 대상이 되어 왕실의 안녕과 외척 세력과의 균형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혼인으로 멀리 떠나야 했고, 때로는 복잡한 궁중 암투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했죠. 명숙공주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고 기록된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왕실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개인의 자유보다는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했을 겁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남녀의 만남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행위였으니까요. 궁궐의 안녕을 위해 혹은 알 수 없는 정치적 이유로 때로는 멀리 떨어진 외딴 곳으로 유배의 길을 떠나야 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한 궁궐과는 정반대의 고독과 쓸쓸함으로 채워졌을 겁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진 이들은 때로는 학문이나 예술에 몰두하며 자신만의 조용한 세계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왕족으로서의 삶이 반드시 정치적 격변의 한가운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찾아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성종의 28 자녀들은 각기 다른 삶의 궤적을 그리며 조선이라는 거대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어떤 이는 왕조의 번영에 기여했지만 또 어떤 이는 격변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죠.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왕실의 가십을 넘어 왕조의 흥망성쇠가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가거나
혹은 그 흐름에 휩쓸려 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각자의 삶을 살아갔던 성종의 28 자녀들은 때로는 거대한 역사의 파도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선의 제10대 왕이었던 연산군의 재위 기간은 많은 왕족들에게 가혹한 시련의 연속이었죠. 그의 폭정은 단순히 왕실 내부의 비극을 넘어 조선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소용돌이였습니다. 수많은 왕실의 혈육들이 그 경랑 속에서 목숨을 잃거나 혹은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며 화려했던 궁궐의 그림자는 비극적인 운명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듯 왕실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던 것이죠. 반면 연산군을 폐위하고 중종반정을 일으켜 새 왕위에 오른 진성대군, 즉 중종의 이야기는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는 왕이 되려 하지 않았으나 시대의 부름에 응답해야만 했던 인물이었죠. 그의 삶은 왕위 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권력 투쟁과 정치적 격변이 한 개인의 운명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영광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과 함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왕관의 무게는 때로 한 개인의 삶을 짓누르는 고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의 삶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시 언급했던 명숙공주처럼 비교적 평화로운 삶을 살았던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왕실이라는 견고한 틀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혼사는 국가의 중요한 외교적,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고 개인의 선택보다는 가문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이라는 대의 명분 아래 이루어졌죠. 마치 잘 짜인 한 폭의 그림처럼 왕실의 구성원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극을 충실히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개인적인 행복보다 더 큰 의무가 우선되었던 겁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져 조용히 학문이나 예술에 몰두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마치 거친 폭풍우를 피해 고요한 동굴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정치적 경랑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 했던 노력이었을 겁니다. 이들의 삶은 화려한 왕실의 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보통 사람보다 더 큰 고독과 고뇌를 짊어져야 했던 왕족들의 복잡한 심경을 엿볼 수 있게 해주죠. 이렇듯 성종의 자녀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이렇듯 28명의 자녀들이 남긴 발자취는 단순한 개인의 역사를 넘어 조선이라는 거대한 왕조의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후대 왕들의 통치 방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때로는 왕실의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강물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파문을 일으키듯 그들의 삶 하나하나가 왕조의 흐름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이는 조선 왕실의 족보가 단순한 혈연 관계의 나열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의 증거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 연산군과 중종의 이야기는 왕위 계승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후대 왕들에게 경고하는 생생한 교훈이 되었을 겁니다. 또한 정치적 격변 속에서 희생된 왕자들과 공주들의 이야기는 왕실의 번성이 반드시 축복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아픈 증거로 남았죠. 이는 왕실이 자손 번성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고 이끌어갈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함을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왕조의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희생이 강요되기도 했던 슬픈 역사의 단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유산이 비극적인 면모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왕자들은 학문과 예술을 진흥시키는 데 기여하며 조선 문화의 황금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시와 글, 그림 등은 오늘날까지 전해져 당시 조선의 지적, 문화적 수준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귀한 자료가 되었죠. 그들의 삶은 비록 정치적 중심에서는 멀어졌을지라도 조선 사회의 정신적, 문화적 토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등불처럼 그들의 조용한 기여는 시대를 밝히는 데 일조했습니다. 결국
성종의 28 자녀들은 각기 다른 운명 속에서 고뇌하고 희생하며 살아갔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조선 왕조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안정적인 왕위 계승을 위한 왕실의 번성이라는 이상이 때로는 피바람 부는 정치적 격변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조용히 조선의 문화와 사회를 지탱하는 굳건한 뿌리가 되기도 했다는 역설적인 진실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테피스트리처럼 한 왕의 자녀들이 만들어낸 다채로운 실타래가 조선의 역사를 촘촘히 엮어낸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름 뒤에 가려진 인간적인 고뇌와 그들이 짊어졌던 광실의 자녀라는 운명의 무게에 대한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동시에 역사가 만들어내는 아이러니와 필연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이죠. 한 왕조의 번영과 몰락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지배하고 또 그 개인이 역사의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는 살아있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성종의 28 자녀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시대의 지배 계층이 가졌던 욕망과 책임,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어떻게 개인의 운명과 국가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리더십과 사회 구조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주는 것이죠.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선택이 빚어내는 결과를 되짚어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왕의 열망이 낳은 거대한 가족사가 결국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각자의 자리를 찾아갔는지에 대한 깊은 사색을 남깁니다. 번성하려 했던 노력의 이면에는 예측 불가능한 비극과 함께 묵묵히 시대를 지탱했던 숨겨진 공헌들이 공존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조선이라는 찬란한 역사를 만들었으니 말이죠. 이처럼 한 왕조의 운명을 좌우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는 다음 시대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며 또 다른 비극과 영광을 낳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종의 자녀들이 겪었던 격변의 시대, 그 중심에 서 있었던 또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